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원 직무연수 기본계획 중점 추진 방향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점 추진 방향 첫 번째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과 관련된 부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계를 5가지로 좀 나눠서 필요한 역량 체계에 맞춰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 대상별 직무 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신규 교사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임용 전후로 해서 80시간 정도 연수를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고, 계약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개월당 3시간씩, 10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0시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나이스에 기록하는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공통 법정 의무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뭐 특별히 찾아본다기보다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남부 연수원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나의 학습방 세 번째 법정 의무 연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올해 이수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뭐 사대폭력 쭉 보시면 여기까지 이수가 되었습니다. 그쵸? 학교 안전교육 1시간 이수가 안 돼 있고, 이 옆에 경기지역 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 있는 연수 사이트 링크가 걸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통일교육,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 이해, 그리고 안전까지 총 4시간인 것 같은데요. 4시간 정도를 받지 못한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음, 이 통일교육 같은 거는 지금 경기도교육연수원이나 중앙교육연수원에 이 커리큘럼이 구성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하셔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학교라면 혹은 지원청이라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어디에서 들으시라고 아마 사이트를 주고 나중에 듣고 나서 이수준 관련해서 메모 보고를 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법정 의무 연수 같은 경우에 내가 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듣지 않았다면 어디서 듣는지, 이러한 이력 관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 단위로 지역에 있는 연수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끔 지역의 연수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이 네 번째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들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문 기관이나 또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이 맞춤형으로 연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교육 서비스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현장 맞춤형 운영 연수 방향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미래형 연수 지원 강화하고 교원 연수 내실화 부분, 여기 두 가지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오늘은 미래형 연수 지원 강화입니다. 미래형 연수 지원 강화의 첫 번째 추진 내용이 미래형 연수 기반을 조성한다. 저는 이제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이 코칭 시스템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쵸. 이 교육부 교원 직무연수 추진 방향에서는 배움 놀이터라는 연수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의 이 교원 역량 체계에 맞춘 진단,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공, 또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을 배움 놀이터에다가 탑재를 해서 고도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서 하이코칭 시스템을 작년부터 이렇게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를 완료하고 시범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테스트 파일럿 형태로 해보고 내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형 연수 체제를 구축한다. 학습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교직원이 되겠죠. 기기나 시간의 자유로운 상시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 주도 맞춤형 학습 환경을 통해서 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연수기관은 연수의 다양성, 또 연수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다양한 연수 운영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연수 운영에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구비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경기대학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변경이 되었다면 혹시 이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이 계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관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민간 기업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걸 활용해 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토대로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개선해서 어, 이 프로그램을 내놓는 그런 민간과 또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협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련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하이코칭을 통해서 교원 전문성 개발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하이코칭 개발 구축하고 시범 운영교를 30개 학교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이 하이코칭 플랫폼을 전면 활용할 예정입니다. 밑에 하이코칭 플랫폼과 관련된 개략적인 이 도식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코칭 AI 기반 교원 역량 강화 통합 지원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코칭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의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개념을 보면 교원 스스로 미래교육 역량을 진단한 후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1대1 개인 학습 경로를 추천하고 첫 번째가 이제 1대1 개인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수하고 그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AI 코칭, 자기 코칭, 동료 코칭이 가능한 교원 역량 강화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배움 놀이터와 움직이는 플랫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1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쵸?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부터 그게 첫 번째였고, 자기관리 역량이 마지막 10번째였습니다. 그 10가지 역량에 맞춰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진단을 해내고, 이 진단 결과에 맞춰서 1대1 맞춤 추천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수를 하고 나면 단계별로 성장 경로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지를 제공하고 있죠. 어떤 연수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이수하고 인증이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이 플랫폼 안에
업데이트가 되고 또 다른 연수를 받기 위한 진단으로 어 환류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체제예요? 선순환 체제를 갖추고 선생님들이 경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역량을 보면 교원 미래교육 역량 지표 기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학교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에서는 선생님들의 역량 10가지만 안내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교사들 그리고 뭐 수석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 갖추셔야 하는 역량 체계를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관련 역량 체계를 살펴볼 텐데 저는 교사 역량만 이렇게 선생님들과 읽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나 교감 그리고 교장 역량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의 역량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수정된 형태라고 저에게는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께서 별도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AI 추천, 맞춤 자료, 전문가 추천, 개인 맞춤 학습 모듈, 개인 맞춤형, 정형, 비정형 연수.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진단 결과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추천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면 보통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이제 주의 집중력을 굉장히 흐리게 하고 여기에 빠져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무한 스크롤이 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이 사용자가 주로 즐겨보는 것들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코칭에서도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 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나 또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을 하면서 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연수 운영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기획할 때도 기반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기반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돌리게 되죠. 자, 연수 운영 방법의 다양화. 첫 번째는 방법을 다양화한다. 그래서 연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는데 실행학습, 토의, 토론, 탐방, 체험 이렇게 강좌별 특성을 반영해서 방법을 다양화한다. 두 번째, 원격 연수의 다양화. 비대면 일상을 반영한 다양한 원격 연수를 운영하는데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를 운영한다. 좀 원격 연수 기관들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다양한 원격 연수 과정을 지원한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기 이문학교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 말씀드릴 때 K무크에 있는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또 마이크로 러닝 어, 선생님들께서 짧은 시간 이 짬짬이 이 짧은 동영상 형태의 강의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도 연수 시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뭐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뭐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거니까. 두 번째는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AI 기반 학습 추천. 학습자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 경험이나 관심 분야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연수 추천을 강화한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요? 예. 선생님들의 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추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선택형 연수입니다. 교과 내용 등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직접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선택형 연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환경에 맞는 연수.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각종 디지털 역량 함양 및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연수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교육부에서도 작년에 교실혁명 선도교사라 그랬는데 오늘 올해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교사인가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긴 했지만 작년에 1만 명, 올해 1만 명.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활동 제공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들에 대한 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교실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가 올해도 1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또 모든 교원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 설계 등 각종 디지털 역량을 체화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 구성 및 운영, 교과 융합형 기후 생태교육, 국제 이해교육, 국제 표준교육 프로그램 연수 과정을 지원한다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 환경이나 교육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연수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연수 과정 개설 및 운영. 그래서 배경은 교원이 교육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 및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좋은 정책들이 학교에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경기도 교육정책 평가회나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 상황 및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서 별도 연수 또는 연수 내용 반영,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워크숍, 학교 전달 연수 등의 방식으로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내용은 교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내용을 구성하고 실천적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추진 과제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원 연수 내실화 부분인데요. 앞쪽에서 맞춤형 연수와 그리고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연수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질을 잘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추진 내용이 교원 직무 연수 질 제고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또 교육 정책과 이 실행 부서인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단위학교에서의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서 교육행정평가, 교육행정기관 평가나 학교 평가에 이 평가 요소나 평가의 주안점 부분에 관련 내용들을 좀 넣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어떻게 하면 교육 정책의 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고민에서 펼쳐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직무 연수도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 관리와 관련돼서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계획 실행,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를 위한 피드백을 통해서 선순환하는 시스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여기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교원 직무연수 질관리 강화 부분 살펴보면, 교원 대상으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연수기관 연수 모니터링 운영한다. 이 기관 평가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량적으로는 본인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단을 토대로 실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몇 회 운영되었느냐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수를 운영할 때 이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한 기관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또 연수 기관별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반영한다. 저도 연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잘 받고 싶으면 뭘 정교화해야 될까요? 그렇죠. 질문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또 이 연수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연수가 비슷한 질문들을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좀 보면 어떤 설문조사가 있냐면 연수 전에, 예, 이 연수에 참여한 사람의 수준, 그리고 연수를 이수한 후에 그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 차이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 정도 성장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연수의 효용성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교원 직무연수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운영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격 연수 운영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연수 콘텐츠 그 품질을 조금 강화하고 원격 연수에 대한 이수 관리도 강화를 한다. 그래서 그냥 켜놓고 있는 형태로 또 배속을 해서 있는 것고 동시에 여러 기기에서 접속해서 하는 것,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전부터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원격 연수 동시 접속 및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일일 최대 학습 차시 제한 설정,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아서 듣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요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연수 운영의 책무성 강화입니다. 강사 선정 및 활용을 내실화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선정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연수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한다. 강사 사전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강사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들을 흔히 하고 있는데, 사실 연수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한껏 기대를 품고 갔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오늘 제공할 콘텐츠가 사실은 우리들이 기대한 것보다 미치지 못했거나 방향성이 좀 다른 경우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왜 구성하게 되었는지, 강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또 수강을 하는 이 참여 교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참여 교원들의 요구와 현재 수준에서 발전하고 싶은 지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강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 강의를 진행했을 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연수 참여의 책무성 강화. 요거는 그 교육부의 교원 연수 추진 방향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와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원 직무연수 기본계획에도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고, 연수 목적이나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 관계 등을 고려해서 연수를 승인해 주고 연수의 목적으로만, 그래서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이나 휴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수 운영의 책무성 강화였고요. 마지막으로 교원 직무 연수 승인 및 운영입니다. 대상은 도교육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근거는 경기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와 8조의 1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법령은 선생님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냐 이거죠. 승인 신청 및 운영 방법. 이제 뭐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근무하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매월 이제 교원 역량 정책과에서는 이 직무연수와 관련돼서 이 연수를 운영할 기관으로부터 직무연수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연수 관리 및 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연수 시작 전 사전 승인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직무연수 신청을 교원역량정책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관련 서류들을 잘 살펴보시고 연수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연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승인을 내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연수를 신청한 기관이 있겠죠.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연수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업무 담당자가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직무연수의 기획, 운영, 평가, 환류까지 직접 운영할 경우 신청 및 승인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수 기준은 전체 연수 과정의 90% 이상을 수강하였을 경우 이수 처리를 합니다. 연수 과정별, 연수생, 복무, 진도율, 평가 등 모든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저도 오래전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 연수 계획을 올릴 때 이제 대상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특정해서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승인이 난 다음에 이 인원을 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음, 인원까지도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원까지도 이렇게 보고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신청한 인원에서 이 90%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제외하고 연수 이수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이수를 한 것에 대한 승인을 하면 이제 나이스에 입력이 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나이스 등재가 되어 있네요. 연수 이수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이수자 명단 최종 검토 후 나이스 연수 실적으로 등재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나와 있지만 2020학년도 경기도 교원 직무연수 승인 및 관리 계획을 참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건 이제 학교로 문건이 내려가진 않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좀 아마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직무연수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아까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원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정책 심의 및 운영의 질관리, 역할은 교육 역량 정책과 승인 직무연수 운영에 관한 분쟁사항 조정, 또 조정인데 못하겠죠. 교원 직무연수 승인 및 나이스 등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하나는 미래형 연수 지원 강화. 여기에서 이제 하이 코칭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제공, 그리고 이수가 되고 나서 이수 결과를 다시 진단 데이터에 축적하면서 이력 관리까지 해서 또 다른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 선순환 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수 운영 방법의 다양화, 또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것, 또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교원이 교육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교육 활동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맞춤형 연수와 미래형 연수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질을 잘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교원 연수 내실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원격 연수도 굉장히 이 콘텐츠나 그리고 하루에 들을 수 있는 양이나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듣는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담겨 있었고요. 또 책무성을 위해서 강사 선발, 또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책무성 강화하는 부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수를 어떻게 승인하고 또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선생님들이 필요로 한 연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어, 이 교원 직무연수 심의위원회를 토대로 마련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뭐 행정사항도 잠깐 보겠습니다.
교원 대상 연수비 지원 우리 교육부 문건 다룰 때 보았는데 1 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 또 교원 연수 이수 실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 70% 이상 차별성이 존재할 때 이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연수로 이렇게 인정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지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위학교 교육지원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간제 교원, 정규 교원,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의 차별 없이 모두가 원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 맞춤형 연수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장 단계별 핵심 역량 기반 직무 연수 운영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장 맞춤 연수 지원 및 연수 체계 구축으로 교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미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연수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 직무 연수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 평가 그리고 피드백, 생활 지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교육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역할을 제고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어, 이해를 하시고서 이 공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경기교원 핵심 역량과 역량 요소 중에서 교사 부분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